최저임금이 없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이 있겠냐? 이게 과연 되겠냐?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출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주면 조만간 출산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외국인 분들 만났습니다. 미얀마 분이셨고요. 너무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아직도 인상에 남습니다. 그분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했습니다. Are you content? Are you happy with the working condition in Singapore? And if it's not too burdensome, would you let us share how much you are paid? Personally, now I'm happy because they gave us the privilege of the day off of four times a month. The salary also is quite good. My salary now is 800. 근무는 얼마일까요? 현재 환율로 한 80만 원. 80만 원. 네. Yeah, I'm happy working in Singapore because my family can have a better life. And yeah, also not only my family, also my neighbor. We help them whatever we can. And my salary is 900. So after I came to Singapore and I send money and we can buy a house, we can have our own house and we can eat a better rice, a better food, and my family can live a better life after I work in Singapore. If the conditions, working conditions, salaries and everything about the same as Singapore, would you choose Korea? Yes, sure, why not? It's really one of the dream of, It's quite another opportunity to learn the culture of Korean. 돈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국도 충분히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싱가포르에서 가사 도우미 시장은 이게 싱가포르 정부가 관여한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가사 도우미 개인의 역량과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사 도우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정 국가 출신이다. 그건 맞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이 많이 일한다고 해서 그게 인종차별이다고 하면 세상 인종차별이 차고 넘칠 거고 그런 비현실적 주장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사 도우미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특히 대한민국 교포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Alright, you happy or not happy? I'm happy. 그때 언니가 도와줬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열날 때 음식 주고 약 주고. 가사 도우미라고 무조건 아이까지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착각이고요. 제 경우도 그렇고 가사 도우미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빨래, 집안 청소, 음식 같은 걸 맡겨서 엄마가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써도 될 만큼 힘들지 않게. 저한테 애들이 셋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건데 싱가포르에서였었어서 또 언니들이 있었어서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고 일을 하는 상황이고 아침에 9시에 나갔다가 거의 8시, 9시에 들어와요. 집에 와서 또 빨래하고 아이들 반찬 챙기고 하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행복하면 아이들하고도 조금 더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에 책임 회피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여기 싱가포르에 계시는 한국분들은 만족도가 아무래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들을 예를 삼아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위 국가 이미지, 국격 이런 거 고민한 적 없냐? 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네는 절대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강제로 누구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노동시장에서 참여할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더니 이렇게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고, 싱가포르 정부는 가사도우미 시장에 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송출국가에서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이것 맛을 확인한다. 이분들이 싱가포르에 왔을 때 초기 정착 과정, 고용주들이 혹시나 할 수 있는 폭력이라든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부담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또 가사도우미 오신 분들도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지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장관과 국실장들이 갖고 있는 그 실용적인 태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분들은 죄 짓지 않고 잘 살면 그냥 한국에 살게 해주자, 뭐 이런 정서가 있어요. 저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뭘 해서라도 모셔와야 될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기대하는 그런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우리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국에 모셔서 노동을 제공받고 합의한 대가를 지불해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소위 저숙련 노동 시장을 외국인이 얼마나 개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이분들은 왔다가 가는 분이다 라는 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정부가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나가는 사람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할 때 법무부에게 대한민국에 2023년 필요한 외국인 숫자 직역별로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블루프린트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오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총리실 산하 전략국에서 인구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란 나라에 어떤 외국인이 얼마큼 필요하고 어떤 직역과 어떤 역할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기술과 지식을 가진 고급 두뇌를 어떻게 싱가포르로 많이 유치할까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고요. 가사도우미 시장에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분들은 이민과 정착의 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략그룹처럼 우리도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인 타겟, 숫자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 인권 단체 이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핵심은 뭐냐면, 폭행이나 임금 체불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루트, 여러 가지 그 사례들 중에 가장 빈번한 거 두세 개만 이제 말씀해 주. Physical assault, not enough food, movement or contact control. You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house, and telephone control. Basically, I must say, most employers are reasonable. These things does not happen in a majority of the cases. Most of our cases are male construction workers. Yeah, maybe only about 5% of our cases are domestic worker cases. So I'm very careful to say that generally most of them are okay. 접수되는 사례의 95%는 가사도우미가 아니고요, 건설 노동자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한 5%가 가사도우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그 외국 도메스틱 헬퍼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I believe the system being proposed for Korea is one where the domestic worker does not live in the same household but lives outside in a hostel. 네, 그렇게 생각해요. Disadvantage of living with the household is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non-working hours. And many of our domestic workers complain that they are expected to work anytime somebody calls for help, 24 hours a day.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이런 문제는 재택이 아니라 출퇴근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재택 가사도우미는 좋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분들 위한 방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아파트는 현재 극소수거든요. 출퇴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싱가포르 노동부는 그 산하에 그 외국인 가사도우미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기숙사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체육시설,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현실이 되고 많은 수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원하는데 쓸 수 없는 여러 지방 중심 도시들에 기숙사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통근 출퇴근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도우미 분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의 시설들을 갖춘, 저는 그냥 은뜩 생각해 보면 한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숙사 있는데 6인실, 8인실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춰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리핀 대사를 포함해서 필리핀 영사 대사관 분들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한국에도 필리핀 노동자들을 송출할 수 있겠구나, 기회를 본 느낌이지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느낌은 1도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배석했던 대사관, 상무관을 비롯한 분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전 세계의 서비스 임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물가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절대적으로 윈윈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고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바꾸기보다는 한국 현지형 제도를 만드는 숙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당연히 기뻤고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그리고 해볼 만한 정책들을 속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230만 원으로 이걸 하면 이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들에게 그 의미가 퇴색, 반색할 겁니다. 그래서 꼭 최저임금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